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에서 우리 용어 정리 잠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 책은 없지만 시행이라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해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는 시행이야.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집합 안에 원소로 한번 표현해 볼게. 집합 안에 원소는 1, 2, 3, 4, 5, 6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숫자들이지. 이 원소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 거야. 얘네들 중에서 부분 집합 1, 3, 5를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 집합의 모임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홀수들만 모아놓은 거지.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볼게. 주사위를 던져서 이런 집합을 만들고, 걔네들 가지고 이런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을 때 이 부분 집합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시면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숫자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요. 자, 그 사건의 결과, 시행의 결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어.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 이 부분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지.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이런 집합의 모임이 되겠죠. 그때 홀수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이때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시행이라는 것과 사건이라는 것과 경우의 수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주사위와 자, 그 다음에 동전을 2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자.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주사위가 나타날 수 있는 숫자 1, 2, 3, 4, 5, 6과 동전의 앞뒤가 나타나면 걔 순서상으로 주사위의 눈 1과 동전의 앞면 이런 식으로 주사위에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랑 동전이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때 묶어야겠죠. 그럼 얘가 주사위는 2가 나오고 동전이 또 앞면, 주사위는 3이 나오고 동전이 또 앞면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6까지, 그치? 그 다음에 주사위는 1 나오고 동전이 뒷면, 주사위의 눈은 2가 나오고 동전은 또 뒷면 이런 식으로 그럼 총 몇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니? 12가지 가능하겠지? 이런 순서쌍들의 모임 중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선택하는데 이런 순서쌍 중에서 주사위의 눈이 홀수인 사건을 따졌어. 그럼 주사위의 눈이 홀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주사위의 눈이 홀수이고 그리고 앞인 거랑 뒤인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주사위의 눈은 3, 에다가 홀 앞인 거 뒤인 것. 주사위의 눈은 또 얼마? 5에 앞인 것 뒤인 것. 이렇게, 그치? 총 몇 가지 가능하겠니? 6가지 가능하겠죠. 그쵸?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사건 A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다? 그때 원소의 개수는 몇 개? 6개라고 얘기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합사건과 그리고 곱사건,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어떤 사면체로 이루어진 주사위가 있어. 그러면 눈의 수가 이때 1, 2, 3, 4가 적혀져 있고요. 다른 한쪽 주사위는 육면체로 만들어진 주사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는 주사위의 눈에는 1, 2, 3, 4, 5, 6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이때 사건을 A라고 보시고요. 이 사건은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내가 A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B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기 좀 바꾸자. 미안. 이쪽 사면체에는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여기는 뭐 10, 11, 12, 1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4개 숫자가. 자, 숫자 좀 바꿀게. 자, 사면체에서 나온 숫자 또는 육면체에서 나온 숫자 중에 한 개를 선택할 거야. 다시 한번 A 집합의 원소 또는 B 집합의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할 거야.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본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전체 A 집합과 B 집합의 개수의 합집합의 수랑 같겠지. 즉 얘는
A 집합 원소의 개수랑 B 집합 원소의 개수 무엇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자, A에 있는 원소 또는 B에 있는 원소. 자, 이 사면체를 던져서 나타날 수 있는 숫자 또는 이 육면체를 정육면체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숫자를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 또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되겠지. 이 말 이해가니?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6, 7, 8, 9 이렇게 있다면 6이라는 놈이 하나 한번 겹쳐지는 거 보이니?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한번 무엇 해주면 돼?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겹쳐지는 게 있으면 그만큼 빼주면 돼. 이 부분 뭐랑 똑같아?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과 또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A, B가 서로 무것일 때, 서로 소일 때, 겹쳐지는 게 없을 때, 겹쳐지는 게 있으면 한번 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또 이게 합사건이고요. 자, 합사건은 두 사건이 어떤 관계? 더할 건데, 그치? 어떤 관계야? 또는의 관계. 또는 뭐 이거나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것들 두 사건의 관계가 또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각각의 경우수를 무엇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두 번째 곱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A의 원소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B의 원소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무슨 말 이해가니? A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B의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순서쌍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A 원소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종류 몇 가지? 4가지가 있을 거고요. 자, B의 원소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올 수 있는 숫자 종류가 총 몇 가지? 6가지가 있겠지. 그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순서쌍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가 돼? 이거 4가지, 이거 6가지. 4가지와 6가지의 곱만큼 나타나겠죠. 다시 한번 잘 들어봐. 곱의 법칙은 A의 원소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B의 원소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한 개의 순서쌍을 만들 거야. 이렇게 요 자리에 이 자리에 A에 있는 원소를 쓸 거고 요 자리에는 B에 있는 원소를 쓸 거야.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순서의 개수,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6가지. 이게 뭐가 어떤 형태? 곱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할 거야. 곱사건은 자, 어떤 사건의 개수와 또 다른 사건의 개수가 무엇해지는 형태? 곱해지는 형태죠.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자, 쓸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나 혹은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혹은 그리고의 형태. AND라고 하죠. 그리고의 형태로 해석되는 두 사건의 관계는 곱사건으로 해석하시면 돼. 주사위 1개랑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러면 주사위 1개에서 나타나는 가지수 6가지와 그 다음에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4가지 경우 앞, 뒤, 앞, 뒤 4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 4가지가 곱해진 6, 4, 24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곱사건이 돼. 자, 뭐 합사건과 곱사건을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이제 예제를 통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문제인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예제 문제 풀어가자. 두 사건의 관계가 또는 해석되는 형태인지 그리고나 동시에 연속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형태인지만 잘 구별하시면 일단 성공한 거라고 보시고요. 자, 몇몇 예제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 예제 첫 번째 예로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예를 들어 노란 주사위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흰색 주사위가 있을 때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몇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럼 얘 나올 수 있는 눈 1, 2, 3, 4, 5, 6 흰색 주사위도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숫자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나열해볼까? 4의 배수는 4가 된다거나 8이 된다거나 얼마가 되거나 12가 된다거나 16이 되는 경우인데 주사위의 눈의 최고 숫자가 6이죠. 그래서 6 2개를 더해봤자 16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눈이 1이고 두 번 옆인 흰색 주사위에는 요 색깔 좀 바꿀게. 노란색에서 주사위 눈이 1 나오고 흰색에서 얼마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흰색에, 노란색에서 2가 나오고, 그리고 흰색에서 얼마가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노란색에서, 자꾸 헷갈리네. 미안. 자, 노란색에서 3이라는 주사위에 눈이 나오고, 그리고 흰색에서는 1이 나오는 경우, 즉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 나옵니까? 3가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는요, 첫 번째 주사위에 1 안 되고요, 2가 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 눈이 6이 오거나, 그쵸? 얘가 3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얼마 오거나, 5가 오거나, 그 다음 4가 오고, 그 다음 누가 오거나? 얘도 4가 오거나, 얘가 5가 오고, 얘가 3이 오거나, 그쵸? 이쪽에 6이 오고, 이쪽에 얼마가 오거나, 2가 오거나, 이렇게 따지면 몇 가지 나옵니까? 자, 어디부터야? 여기부터죠? 이렇게 5가지 나오겠죠? 얘가 5가지. 이렇게. 자, 그 다음 12가 되는 경우는요, 노란 주사위의 눈이 6이고 흰 주사위의 눈이 6인 것밖에 없죠. 이때가 몇 가지 나와? 한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조사한 건 4의 배수가 되는 형태. 4의 배수 몇 가지? 3가지, 5가지, 한 가지 전체 몇 가지? 9가지죠. 4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 9가지. 자, 그 다음 조사할 거는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얼마인 경우? 5의 배수인 경우. 자, 이때 나오는 노란색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와 흰색 주사위에서 나오는 흰색 주사위에서 나오는 수의 합이 5의 배수. 5의 배수는 5 또는 10만 조사해 보면 되겠죠. 15는 넘어가니까, 그치? 1이 되려면 여기가, 5가 되려면 여기가 1, 2, 3, 4 가능하겠죠. 1에 대응되는 값이 4일 거고요. 2에 3이 대응되고, 3에 2가 대응되고, 4에 1이 대응되는 몇 가지 나옵니까? 4가지. 4가지 나오죠. 10이 되는 경우는 1, 2 안 될 것 같아. 그치? 여기에 4 나오면, 이쪽에 4 나오면, 여기 얼마가 되면 돼? 6이 되면 되고, 5 나오면 5가 되면 되고, 6이 나오면 4가 나오면 되겠죠. 4 더하기 6, 5 더하기 5, 6 더하기 4. 몇 가지가 나오니? 이렇게 3가지가 나오지. 그럼 5의 배수가 되는 건 총 몇 가지가 나오니? 7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겠죠. 그런데 이때 4의 배수 이 건하거든요. 이제 요 가지수와 5의 배수인 요 가지수를 무엇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두 가지 경우 수 중에서 겹쳐지는 건 없죠. 겹쳐지는 게 있다면 빼줘야 될 텐데 겹쳐지는 게 없죠. 그래서 전체 몇 가지이다? 16가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우리 합의 법칙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요령이죠. 다음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자 볼게요. 1부터 50까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때야. 근데 그게 4의 배수이거나 혹은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죠. 첫 번째 사건 4의 배수, 두 번째 사건을 5의 배수라고 한다면 4의 배수인 경우 나열해 볼까요? 4, 8, 12, 16 이렇게 나열 되겠죠. 그리고 5의 배수들은 5, 10, 15, 20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4 곱하기 12가 48,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B 집합의 개수는 5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10개가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네 배수 중에 20, 20 이렇게 무엇해지는 겹쳐지는 게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한 번만 세야 돼. 그쵸? 그래서 몇의 배수? 20의 배수는 20, 40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래서 여기에 A랑 B의 교집합의 개수 몇 개? 2개가 있으므로 이때 이것 또는 이것의 개수인데 12개랑 10개를 더한 것에서 겹쳐진 수만큼 한 문을 빼주면 되겠죠. 이해됨? 자, 이게 또 익숙한 형태에서 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겹쳐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예제랑 두 번째 예제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 갈까요? 자, 세 번째 예제는요. 자, 보는 것처럼 다음 식을 전개시킬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x가 전개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개가 될 건데 이 전개된 네 개는 서로 다 다른 항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y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개될 건데 모두 다 다른 아이들이지. z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개될 건데 이 중에 동량은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겠지. 앞에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그 뒤에 있는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만큼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쵸? 자, 일반적인 곱의 법칙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다음 예제 가보자. 자,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 아이, 진짜. 꼬이면 미치겠다니까. 꼬이네.
다시. 이거 편집하면 죽겠는데. 자, 네 번째 예제에서 우리 약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나니? 안 나? 안 나면 지금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약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일단 주어진 수를 무엇합니다? 소인수 분해합니다. 24라는 값은 3, 8, 24? 2의 몇 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24죠. 이때 나타나는 약수의 개수는 약수들은 어차피 이거랑 이것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곱하는 형태겠지. 그래서 2가 0개 곱해지는 경우, 2가 1개 곱해지는 경우, 2가 2개 곱해지는 경우, 2가 3개, 총 3개까지 사용할 수 있겠지. 이 경우랑 3이 0개 곱해지는 경우랑 3이 1개 곱해지는 경우로 분리시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만난다면요. 얘는 그냥 이때를 우리 1이라고 할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2가 빵개, 3이 1개를 곱하게 되면 그때는 3이 만들어지게 돼.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2가 1개, 3이 0개면 이때는 2가 되는 거야. 자, 2가 1개, 3이 1개 만나면 약수 6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2가 2개랑 3이 빵개면 4라는 약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2가 2개, 3이 1개면 4, 3, 12라는 약수가 만들어질 거야. 2가 3개, 3이 0개면 8이라는 약수가. 2가 3개, 3이 1개 쓰인다면 전체 24가 만들어지겠죠. 즉 이것의 개수만큼 만들어진 거 이해가니? 자, 이쪽에는 개수 몇 개와 4개랑 이쪽에는 개수 몇 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2가지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총 몇 가지? 8가지다 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지수의 더하기 1하고 여기 있는 숫자에 지수의 더하기 1을 해서 두 수끼리 무엇한다? 곱한다 라고 알고 있을 거야. 자, 더하기 1을 하는 이유가 안 쓰는 경우 우리 원래 이게 0승인 걸 배우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의미니까요. 이 숫자가 1이야. 이런 의미에 쓰는 형태 기억해 주시고, 자, 얘를 가지고서 다음 예제, 예제 5번을 볼 건데, 자, 같이 한번 예제 5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예제에서 우리 120과 그 다음에 210의 공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예제입니다. 자, 일단 120을 소인수 분해하시게 되면 120 소인수 분해해 볼까? 어떤 식으로 소인수 분해하니? 나누기 그렇게 하지 않겠지? 자, 일단 큰 수를 나눕니다. 10 곱하기 얼마? 12 이렇게. 10은 2 곱하기 얼마? 5 끝이죠. 12는 2 곱하기 3 만들어진 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2가 몇 번 곱해지고요? 2가 3번, 3이 몇 번? 1번, 그리고 5가 몇 번? 1번 곱해지는 게 120을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210은요. 210도 21 곱하기 10으로 볼까? 21은 3 곱하기 7, 10은 2 곱하기 5죠. 그래서 얘는 소인수 분해하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 분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찾는 건 얘랑 얘의 무엇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죠. 일단 공약수의 개수를 세고 싶으면 얘는 먼저 누굴 찾으시냐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으세요.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거든요. 자, 얘를 일단 찾아보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 그럼 주어진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같은 소수 중에서 그쵸? 겹쳐지는 것 2가 몇 번 겹쳐져? 한 번. 3이 몇 번? 한 번. 5가 한 번. 7은 겹치지 않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즉 얼마? 32. 얘 두 수의 무슨 수다? 최대 공약수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최대 공약수 약수의 개수 볼게. 그럼 2가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3이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5가 안 쓰거나 5를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이해가니? 이렇게 총 2 곱하기 2에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라고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확인해 보시냐면 몽땅 다 안 쓰면 1이죠. 1은 120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210의 약수이기도 하죠. 되니? 2를 한 번 빵빵이면 2도 얘의 약수 공통된 약수 맞죠?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 자 1, 0이면 어때? 1, 0이면 2 한 번, 3 한 번 빵 보이면 이 3은 6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 친구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 약수인 거 맞니? 2, 3 있으니까 그렇지? 자, 전체 두 수의 무엇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는요. 누굴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요. 숫자 바꿔서 연습해 보시고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6번은 자, 주어진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생각해 보는 경우인데, 자, 미지수 x, y, z 있죠, 그치? 얘는 해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죠. 해가 여러 개 있을 건데, 자, x 값에 따라서 그리고 y 값에 따라서 z 값에 따라서 해의 모양이 바뀔 건데 몇 개의 해가 나오는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라는 뜻이고요. x의 값에 뭐 0부터 10까지 집어넣어 보고 y에도 0부터 5까지 그치? z는 0부터 얼마까지? 4까지 안 되네.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집어넣어 볼 수 있겠지. 자, x는 다시 한번 0부터 얼마까지? 10까지. y에는 0부터 5까지. z는 0부터 몇 가지? 3까지 집어넣어 볼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자, 가지수 가장 조금 나오는 경우의 수 가장 조금 나오는 개수가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세어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합니다. 자, 볼게요. z의 값이 0이라면 x 더하기 2y의 값은 10이 되겠죠. 자, 다시 문자가 3개인 것에서 우리 문자가 2개인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 자, y의 개수가 크니까는 자, y의 값으로 0이 온다면 x 값은 10이 되겠고요. y 값 자리에 1이 들어온다면 x는 얼마가 되겠니? 8 되겠죠? 이런 식으로 y에 2, 3, 4, 5까지 올 수 있겠죠. y에 5가 온다면 x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것까지 이해되니? 자, 이 경우는 해의 개수가 몇 개? y의 개수만큼 몇 개? 6개의 해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z의 값이 1이라면 자, x 더하기 2y의 값은 얼마를 만족하면 돼? 7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때 y의 개수 0부터 시작할게. 0이면 x가 7일 거고 y가 1이면 x가 5면 되겠죠. 2, 3, 4는 되는데 4 넘어가서 안 되겠죠. 그래서 y의 값이 4가지로 결정이 되지. y 값에 따라서 x 값도 0이면 얼마라고요? 7. y가 1이면 x가 5, y가 2면 x가 3, y가 3이면 x는 1 이렇게 결정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몇 가지 경우가 나와? 4가지의 경우수가 나오겠죠. z가 얼마라면? z가 2라면 x 더하기 2y의 값이 얼마를 만족하면 돼? 4를 만족하면 되겠죠. 이때 적절한 y 값으로는 0과 1과 2까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z가 얼마라면? 3이라면 x 더하기 2y의 값이 x 더하기 2y의 값이 1을 만족하면 되겠죠. 이때 y 값은 0 하나밖에 없겠죠. 1이면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몇 개? 4개, 6개, 여기 4개, 여기 몇 개? 3개, 여기 1개의 합이 전체의 해의 개수가 되겠죠. 우리가 해의 개수를 세워 나갈 때 어떤 형태로? 그 개수가 큰 걸 기준 삼으면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요. 자, 하나씩 맞춰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워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예제 7번은 자, 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500원짜리 2개를 이용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이용해서 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과 1,000원짜리를 한 번 써서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은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 같은 거죠. 근데 지불하는 방법은 500원짜리 2개를 주거나 1,000원짜리 1개를 주거나 다른 거죠. 지불하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제는 100원짜리가 3개 있어. 1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그리고 500원짜리가 몇 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그리고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100원짜리가 3개, 그리고 500원짜리가 3개, 1,000원짜리가 1개 있는 경우야.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 100원짜리를 한 개도 안 쓰거나 100원짜리 한 개도 안 쓰거나 0개 쓰거나 이렇게 할게. 100원짜리 한 개 쓰거나 100원짜리를 2개 쓰거나 100원짜리 3개 몽땅 다 쓰거나 뭐랑 비슷하니?
우리 약수의 개수 쓸 때랑 조금 비슷하다 느껴지니? 자, 5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0개 쓰거나 1개, 2개, 3개 쓰는 경우 1000원짜리를 0개 쓰거나 그 다음에 1개 쓰거나 이해되니? 그럼 이때 100원짜리 지불하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500원짜리 몇 가지? 4가지. 1000원짜리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4 곱하기 2가 될 건데, 그쵸? 이게 얼마니? 32인가요? 근데 이 그것 중에서 얘 0개, 얘 0개, 얘도 0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불한 금액이 없는 거지. 지불하는 경우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2 빼기 1, 이게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볼게. 자, 방법의 수 이해가니? 예.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자, 100원짜리를 빵개 쓰거나, 빵개 쓰면 빵원, 1개 쓰면 100원, 2개 쓰면 200원, 3개 쓰면 300원까지 지불할 수 있겠죠. 500원짜리를 하나 쓰면 500원 단위를 쓸 수 있을 거고, 2개 쓰면 1000원이죠. 이거 1000원 쓰나, 이거 1000원 쓰나 같은 금액이야. 아, 그럼 너는 1000원으로 쓸 의미가 없고, 500원짜리 몇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 500원짜리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돼. 500단위씩 움직일 거니, 그치? 세볼게. 500원 쓸 수 있니? 1000원 쓸 수 있고, 3개면 1500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원 쓸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2000원 어떻게?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하나. 2500원까지 만들 수 있겠죠. 이해돼? 그냥 한 개도 안 쓰거나, 이렇게. 무슨 말이야?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같이 쓸 수 있는 게 이런 종류야. 그쵸? 그럼 100원짜리를 사용하고 500원짜리 사용하는 것들의 금액의 진짜. 안 돼. 100원짜리 사용하고 500원짜리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들일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얘 써볼게. 빵원.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500원, 1000원, 1500원, 그 다음에 2000원, 2500원. 되니? 이렇게 만나면 100원만 지불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600원 더하기일 거야. 그 다음에 1100원, 1600원, 2100원, 2600원. 이렇게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200원, 그 다음에 얘는 700원, 1200원, 1700원, 2200원, 2700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마지막으로 300원, 800원, 1300원, 1800원, 2300원, 28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할 수 있겠지. 즉 여기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랑 여기 있는 가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그래서 4가지와 6가지 곱주에서 무엇을 하나 빼주면 돼? 0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됨? 어떻게? 1000원짜리가 500원짜리 2개가 모이면 1000원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놈을 이렇게 500원 단위 몇 개? 더하기 2개를 더해서 500원짜리 5개가 있으면 안 쓰는 것부터 5개 몽땅 쓰는 것까지 경우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대신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개만 있다면 이거 한 개랑 이거 한 개랑은 좀 다른 금액이죠. 얘가 500원짜리 대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서로 같은 가지수가 나오게 돼. 그리고 자, 예제 8번은 자, 수용도를 그려야 되는 부분의 문제인데 이거 먼저 볼게.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의 모자가 있고요. B의 모자가 있고 C의 모자가 있어. 모자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요. A가 이 중에 하나를 꺼내고 B가 하나를 꺼내고 C가 하나를 꺼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과 모자 좀 구별해 볼까? 사람을 각각 A, B, C 대문자 표현할게요. 자, A 모자 A, B의 모자 B, C의 모자 C가 이렇게 감춰져 있고 A, B, C가 각각 하나씩 선택할 건데 어떤 경우냐면 아무도 자기 모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되니? 아무도 자기 모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 A가 선택하는 경우, B가 선택하는 경우, C가 선택하는 경우에 수용도를 한번 그려볼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는 경우. 그쵸? 그럼 남은 거 이제 A랑 뭐 남았니? A랑 C 남았는데 B는 A를 가져가도 되고 C를 가져가도 되겠죠. A를 가져가도 되고 C를 가져가도 돼. 그러면 이 경우 C가 C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해당될 수 없겠지. 그리고 얘는 A 이렇게 A가 C를 가져가면 남은 모자는 B가 남아있고 A가 남아있고 B가 남아있겠죠. 근데 B가 B를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남은 모자 B 이렇게
세 명이서 서로 다른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 나오죠. 한 명 더 추가해 볼게. 한 명 더 추가. D까지. 이렇게. 그럼 A, B, C, D까지. 자, 네 명의 모자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모자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A부터 A가 가져갈 수 있는 모자는요, 자, B를 가져가거나 C를 가져가거나 D를 가져갈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제 B가 이어서 가져갈 건데, A가 B를 가져갔다면, 그 다음 A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C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D를 가져갈 수 있겠지. 이어서 이제 C가 가져가자. C, D가 이어서 모자를 찾아갈 건데, A, B 썼으니 C, D 남아있을 거야, 그치? 근데 C가 C 걸 못 가져가거든. 그래서 얘 D의 모자, 얘가 C의 모자를 이렇게 가져가야 서로 다른 모자를 가져가는 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C 썼으니 누구 남았니? A랑 그 다음에 D 남았죠. D가 D 오면 안 되니까 D 여기다 쓸게. 요렇게. B, D 썼으면 누구 남았어? C랑 A 남았죠. C에 C는 못 쓰니까 여기 당연히 A가 오고 이렇게 C가 오면 서로 다른 모자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 A가 C를 가져갔어. 남은 모자 무엇 남았냐면 A 남았고요. 그 다음 B 안 되잖아, 그치? 누구 남았게 되면 D가 되겠지, 이렇게. A, B, D가 남아있는데 B가 B를 못 가져가니까. 이해되니? 자, A, C 썼어. 남은 거 B, D 남았는데 D가 D를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D, 여기는 B 이렇게. C, D 썼고요. 남은 모자 A, B 남았죠. 그래서 얘가 A를 가져가도 되고 B를 가져가도 됩니다. 그럼 D가 B, 얘가 A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A가 D를 가져간다면 되니? 자, 그래서 남는 모자 B, C, D인데 B는 안 되죠. A랑 그 다음에 D, C가 되겠죠. 이렇게 A, B, C 중에서 B가 B 자리에 오면 안 돼, 그렇죠? 자, A, D 썼죠. 남은 거 B, C 남았으니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만 되겠죠. B, C 썼네. D, C 썼죠. A, B 남았으니 이게 A 가져가도 되고 B 가져가도 되고 그럼 여기 B, 여기 A 이렇게 수용되어 그려지겠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죠. 자, 이런 몇몇의 수용도 좀 외워두고 계시면 되게 좋아. 어떤 형태야? 자기가 자기 모자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 3개짜리면 아까 몇 개였니? 3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4개짜리는 몇 개 나와? 지금처럼 9개 나옵니다. 5개짜리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44개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성적표를 받아가. 근데 이걸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한 학생만 자기 성적표를 받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갈 경우의 수야. 자, 첫 번째 한 학생만 자기 성적표를 받아야 돼. 이거 정해야겠지? A만 자기 성적표를 받아가는 경우랑 B만 자기 성적표를 받아가는 경우랑 C만 자기 성적표를 받아가는 경우, D만 자기 성적표를 받아가는 경우. 몇 가지 경우? 일단 4가지 경우 나오고 이해가니? 그 4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를 기준 잡아서 나머지 것들 해볼게. 그러면 B, C, D가 있을 때 이 B, C, D는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돼. 그쵸? 그러면 B가 가져갈 수 있는 성적표는 C 걸 가져가거나 D 걸 가져가거나. 남은 거 B, D 남았으니까 여기에 D, 여기 D, 여기에 B 이렇게. B가 D 걸 가져가면 C, B 남았죠?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이해되니? 이제 몇 가지 남은 거야? 몇 가지? 뭐 이상한데? 3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어디 갔어? 두 가지 아까 말 잘못했네. 자, 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될 것 같아. 그래서 얘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와. 얘네들 다 몇 가지 나오겠니? 2가지 나오겠죠. 한 사람 선택하는 게 몇 가지 나오고요. 한 사람 선택하는 게 이렇게 4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을 배열하는 게 몇 가지 나옵니까? 나머지 사람의 성적표를 배열하는 게 2가지 나오죠. 그래서 요런 4 곱하기 얼마다? 2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됨? 자, 잘 해보시고요. 뭐 이건 뭐 교란순열. 자, 참고하실 분들은 뭐 교란순열, 수열, 뭐 이렇게 모자순열 뭐 이런 제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 예제는 도로망 문제입니다. 자, 같이 문제 보고 같이 해석하도록 할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말래. 그러면 한 번에 B로 가는 길도 보이죠. 다른 한 곳을 거쳐서 가는 것도 보이고요. 다른 한 곳 거치고 또 다른 곳 거치고 이렇게 거쳐 가는 경우도 보이죠. 각각을 다 나눠서 따셔야 돼. 너가 다 하셔야겠죠. 바로
A에서 바로 B로 가는 경우수. 요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자, A에서 B로 가는데 어디를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경우 이렇게. 즉 C를 거쳐서 가거나 A에서 어디를 거쳐서 가거나 D를 거쳐서 가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셀 수 있겠네. 자, C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는 몇 가지가 돼? 여기 가고 A에서 C로 가고 그리고 이어서 B로 가는 경우 가까이 같이 곱하는 거니까 몇 가지? 6가지. A에서 D로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D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때는 총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거쳐서 하는 경우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D를 거쳐 C를 거쳐 B로 가는 가지수를 세주면 되겠죠. A에서 C 가는 거 3가지. C에서 D 가는 거 1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때는 그럼 몇 가지? 3, 1, 3에 곱 9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1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1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직접 가는 경우 2가지. 어디 한 군데를 거쳐서 가는 경우 이것 또는 이것. 6가지 더하기 3가지. 어디를 거쳐 가는 경우가 이것 또는 이것. 전체를 다 더해주면 도로만 문제는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빠짐없이 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보자고요. 네, 10번째 예제는요. 자, 여기 이렇게 구별되어진 영역에 4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각각 영역이 서로 구별되도록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이런 건 이렇게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모든 색, 즉 4가지 색을 다 칠한다. 4가지 색을 다 칠하는 경우, 혹은 두 번째는 색을 3가지만 칠하는 경우. 색을 자 2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 이렇게 각각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A, B, C, D에 자 각각 색을 칠할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B에는 몇 가지가 돼? 3가지. C에는 2가지. D는 1가지. 4, 3, 2, 1에 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잘 보자. 색을 3개만 칠하려면 여기 저곳 한 군데는 같은 색이 칠해져야 되거든. 한 군데 이상이. 한 군데보다 2군데 이상이. A랑 인접한 거 안 되고 A, C에 같은 색 칠하거나 C, D에 같은 색 칠하거나. 무슨 말이지, 쌤? A 그리고 C에 같은 색 칠하고 B랑 D에 칠하거나 혹은 C, D에 같은 색을 칠하고 A랑 그리고 B에 칠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색을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에 칠하는 거 3가지. 여기 칠하는 거 2가지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아니요. 모르겠죠? 그거보다 이런 문제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해가 두 번째가 좀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응? 각 영역에 하나만 주잖아요. 예. 중학교 때 봤던 저를 생각해 볼까? 이거 본적 있는데? 자, 제가 볼게. 내가 지금 자, 10번째 예제는 주어진 영역에 4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만 사용해서 서로 모든 영역이 구별되게끔, 예를 들어서 같은 색을 2번 써도 관계없어. 이렇게 A 영역에 색칠하고 C 영역에 색칠하고 그리고 B에 색칠하고 D에 색칠하면 모든 영역들끼리 다 구별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중복되게 사용할 때는 서로 무엇하게? 이웃하지 않게 해주시면 돼. 자, 하나씩 세워보도록 할게. 첫 번째 경우는 4가지 색을 모두 다 쓰는 경우. 색깔 4가지를 4군데 영역에 몽땅 다 칠하는 경우죠. 그럼 A 영역에 칠하는 거, B 영역에 칠하고, C 영역에 칠하고, D 영역에 각각 칠하면 돼.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색의 종류 4가지. 그리고 이어서 B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리고 C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D 영역에 1가지 색을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색을 모두 다 이용하는 경우는 총 24가지의 방법이 나와. 자, 두 번째로는 색을 3가지 색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AC의 같은 색 칠하는 경우 괜찮죠? B에 하나 더, D에 하나 더 이러면 세 가지 색만 이용할 수 있겠지. 혹은 뭐 C하고 D 안 되겠다. AC밖에 안 되네? 그쵸? 이렇게 EUTS 있고 EUTS 안 되겠네? 이렇게 AC의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되니? 그래서 이때 세 가지 색을 칠하려면 일단 A랑 C의 같은 색 칠하고 그리고 B 칠하고 D의 색을 칠하면 될 것 같아. 자, AC의 색을 칠할 거야. 몇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여기다 칠할 거야. 오케이? 여기 쓴 색 하나. 이제 B, 그리고 이어서 B의 색 칠할 거야. 색이 몇 가지 남았죠? 여기 하나 썼으니 세 가지 색이 남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D 자리에다가 남은 색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이렇게 여기도 몇 가지가 나오냐면 24가지가 나오겠죠. 자, 문제 살짝 바꿔볼게. 자, 어떻게 바꾸자면, 자, 이 똑같은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자. 호랑이, 그리고 사자, 그리고 젠장. 자, 문제를 바꿔보자. 살짝 바꿔볼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에 호랑이, 그리고 사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 토끼 안 돼. 곰도 안 돼. 코뿔소 안 돼. 기린이랑 뭐 사슴 같은 거 보자. 자, 이렇게 네 군데 우리라고 보시면 이 우리에 호랑이, 사자, 기린, 그리고 사슴. 사슴 빼자. 진짜 사슴 말고 뭐라고 할까? 뭐 없나? 타조라고 합시다. 타조. 그런데 호랑이랑 사자가 서로 이웃했으면 서로 싸워. 그래서 호랑이랑 사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정하는 방법이야. 일단 호랑이랑 사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으려면 A, B 안 되겠지, 그치? A, D도 안 되고 B, C도 안 되고 C, D도 안 돼, 그쵸? 호랑이랑 사자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A 우리랑 C 우리에 놔야지. 첫 번째로 A랑 C에 누굴 배열하셔야 돼? 호랑이랑 사자를 배열하고, 그리고 B, D에는 누굴 배열하시면 돼? 여기 기린과 그 다음에 타조를 배열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에 A, C에다가 여기 호랑이, 사자, 호랑이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B, D에는 기린, 타자, 기린, 타자, 기린, 타조, 기린 몇 가지? 또 두 가지가 되겠죠. 자, 호랑이나 사자 배열하고 기린과 타조 배열하는 각각 고배 경수가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겠죠. 뭐 이런, 자, 이런 어떤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의 문제들도 꼭 찾아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예, 오케이?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